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책은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TV 토론은 꽤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JTB는 오늘도 유권자 여러분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JTB 특집 6.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부안군수 후보 순서입니다. 부안군수 후보에는 모두 3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3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김종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무소속 백기곤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이병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의 좌석은 추첨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시간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규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무소속 기호 4번 김종규입니다. 지난 2002년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으로 군수에 당선되었으나 다 보답하지도 못한 채 상처와 아픔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고 여러분의 엄중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젠 부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때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 잡아주십니다. 부안의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무소속 기호 4번 김종규 부안의 대표 일꾼이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행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면서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기곤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부안군수 후보 기호 5번 백기곤입니다. 저는 전북일보에서 기자로 23년간 근무했고 부끄럼 없이 일 잘해서 인정을 받아서 전라북도 기자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부안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곳입니다. 평야와 산, 바다를 두루 갖추고 새만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은 자꾸 침체되고 낙후되고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것, 보고 배운 것, 경험한 것을 살려 제 고향 너무나 좋은 부안을 전국에서 가장 멋진 곳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젊고 패기 있게 추진력 있게 부안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매주 주민과 대화, 참풀의 악취 해결, 버스 공영제 도입, 가족 놀이공원 조성, 저 4대 공약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병학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안군수 후보 기호 2번 이병학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3년 전 초대 부안군 의원을 시작으로 제5대 전라북도 도의원, 제7대 전라북도 도의원과 교육복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부안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과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의지로 부안 군수에 당선되었으나 제 덕이 부족하여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희망과 화합으로 행복한 부안, 잘 사는 부안을 만들어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의 상호 토론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사전에 후보들께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후보 주도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한 후보가
이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벌이는 순서인데요. 주도권이 있는 후보는 그렇지 않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없는 후보는 주도권 있는 후보의 통제에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새만금을 통한 부안 발전 정책입니다. 부안은 새만금과 살을 맞대고 있지요. 새만금은 육지가 드러나 본격적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을 부안 발전의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 군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기곤 후보가 주도권 4분 먼저 갖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금방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전라북도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혹시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새만금 사업. 네, 알고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1억 2천만 평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2010년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나서 33.9km 바닷길을 보기 위해 첫 해에 845만 명 다녀가고 그 이후에 쭉 계속적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김종기 후보님께서는 왜 숫자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관광객. 방조제 관광객, 방조제만 보여주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의 3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호 방조제까지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땅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를 빨리 조기 착공을 시켜서 부안이 실질적인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말씀을.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부안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선 부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새만금 관광객이 부안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안군 내 그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업소도 친절도와 서비스를 높여야겠습니다. 또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족 놀이공원 조성을 제시했고 사슴공원, 원숭이공원을 만들다고 공약에 제시했습니다. 그 이병학 후보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해수유통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해수유통의 문제는 이제 그 오염도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오염 총량제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는 그 오염 기준 수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 또 기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해야 할 돈이 환경단체 주장으로 15조 정도 되는데 그의 10%인 1조 5천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수질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이미 한 번씩 그 물을 빼고 있는데 그 오염된 물이 왕등도까지 다 오염을 시키고 그렇다면은요. 해수유통과 내부 개발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또 어떻게 다릅니까? 예, 내부 개발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내부 개발을 하는데 개발 면적이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28% 정도 이제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듣고요. 예, 저는 이 주도권 토론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이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부안의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수제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안군 내 건설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고 부안의 인력이 가서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군수가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후보가 주도권 갖고 4분 토론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23년이 됐는데 내부 개발이나 뭐 방조제 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진작에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새만금 인접 시도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권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3, 4호 방조제는 군산으로 예속이 됐고 1, 2호 방조제 가지고 부안과 이제 이웃 김제가 다투는 그런 격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해수 유통을 하고 기존 방수제 구간을 개발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는 유용한 개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는 수질 오염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그랬고 그걸 지금 새만금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 수질 유지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아마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어떤 희망이고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 총량제에 걸리게 되면 첫째 공장 허가부터 제한이 되고 음식점이나 나중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주택 건설까지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유통을 해서 내부 개발해가지고 대자본이나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 해수 유통을 해서 우리 공유자산인 바다를 또 갯벌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밤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백기권 후보께서는 그럼 해수 유통에 반대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김종규 후보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수 유통을 지금 논의하려는 것은 새만금 사업을 다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원점으로 돌리는 건 아니라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나 저는 해수 유통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부안 국민들에게 필요한 내부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새만금 가보신 적 있죠? 아, 그럼요. 그 안에 지금 도로가 만들어지고 방수제가 지금 축조가 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 새만금에 도로가 생기고 가보셨냐고. 방제가 생겼는데 해수유통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원점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담수에 관한 문제고 어느 정도의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아니 제가 대변하는 가보셨냐고 것이지. 여쭤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아니 거기를 뭐 그것만 관광객이니까 한참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그렇습니다. 질문에 예, 답변만 있습니다.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백기훈 후보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수유통을 하는 것은 담수의 물을 바다와 소통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개발 면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줄어들 뿐이지 이미 개발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방수제도 다 쌓아져 있고 부안 쪽으로는 300만 평 관광지구가 벌써 부지 조성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 도로도 거의 형태를 갖춰갖고 포장까지 돼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저는 해수유통에 대해서 개발을 반대하자 하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새만금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거 아닌가. 좀 더 깊이를 가지고 현장에 가 보시고 해수유통이 제가 지금 제가 얘기를 단정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의견이 있을 때는 제 통제에 그 좀 따라주시면 들어주시면 좋은데 본인 상대방 시간 얘기는 안 하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이병학 후보께 10초 아니죠.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해수유통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해수유통을 하고 수질도 유지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공유자산도 같이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규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새만금 사업은 부안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건 새만금 개발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류해서 새만금을 보고 싶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과연 새만금에 경협단지가 조성이 될 때에 부안군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에서 또 서해안 지역에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차이나 교육 문화특구를 부안군에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안군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가 다 중국어와 그리고 문화를
습득하게 되면 새만금 시대가 열릴 때에 그 학생들이 바로 새만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또 본인들의 창업 정신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새만금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큰 관광과 그리고 생명산업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를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부안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해수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안군하고 완전히 별개로 부안군이 나아갈 방법은 바로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선점을 하는 것이 부안군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병학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유료 관광객과 외국인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의 유료 관광객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또 자찬도 하시고 그 환경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부안군에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새만금과 관련해서 유료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보여줄 게 뭐 있는가, 그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그러니까 오는 그 거지.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그건 뭐 그냥 개괄적인 얘기니까 본인이 그 준비하시고 하셨을 때 많이 하셨을 텐데 아까 새만금 연구 대형 공부 많이 사업을 하셨다고. 통해서 응? 대형 사업을 통해서 대형 사업? 그렇죠. 대형 무슨 사업? 간척 사업이죠. 이게 대형 새만금은 간척 사업? 대형 간척 사업입니다. 아니 아까 해수유통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형 국가에서 대형 간척 사업을 벌인 건데 그런 대형 간척 사업으로 우리 군사이나 김제나 부안의 어민들이 공유자원으로 활용해서 연간 1억 이상 버는 그러니까 어민들이 5천 명 이상 없어졌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 후보가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것들을 개발 논리를 했을 답변을 때 해주시면 관광객들이 더 과연 좋겠습니다. 오겠는가?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 생각하고요. 논리는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건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 뻘을 그래서 가지고 있고 좋은 바다를 네, 가지고 저는 있고 좋은 그 생태 김정균 환경을 후보가 주도권 가지고 있을 때 있습니다. 33 많이 온다고 시계탑, 생각합니다. 시계탑을 만들어서 3시 33분에 종이 울리는 그런 탑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계 관광객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유익한 것은 33,000원짜리 새만금 밥상을 개발하게 되면 이것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새만금 생각이십니다. 부분에 대해서 해수유통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상호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뜨겁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에 후보들께서는 1분 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지요. 변산 해수욕장 개발 사업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예산 확보와 민자 유치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또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도 필요합니다. 변산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병학 후보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변산 해수욕장 개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는데 새만금으로 인해서 해류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아직 지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나 이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때 모래가 유실될 수도 있고 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해수욕장의 조건은 좋은 모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또 뻘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히 개발 사업보다는 적어도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나무를 심고 또 자연적인 해수욕장으로 좀 기다렸다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개발로 인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전달드리고요. 변산해수욕장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타난 일인데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개발할 때 사구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구가 바로 천혜의 변산반도 해수욕장의 아주 좋은 그 사례라고 보는데 지금 지나가다가 보면은 수로를 내고 있는데 이 수로가 제가 볼 때 한 80년대형 그 수로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저는 대면 콘도를 유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부안군이 스쳐가는 부안군이었습니다. 이제는 머무르는 부안군이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백기군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예, 변산 해수욕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그 해수욕장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욕장은 전국에 같이 있는 것이 해수욕장이고요. 물론 변산이 뛰어난 풍광을 갖고 있어서 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자체는 물론 자연적으로 개발하되 해수욕장을 찾으면서 즐길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펜션들, 이런 것을 아주 부안이 펜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펜션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펜션들을 좀 유치하고 제 대표적인 공약인 가족놀이공원을 변산과 격포, 곰소 이런 곳에 좀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고 캠핑장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마실길이 아주 부안에 해변가를 걸을 수 있는 해수욕장을 걸을 수 있는 마실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후보당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방패장 사태 치유책입니다. 2003년에 발생한 방패장 사태는 부안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로 인한 상처와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방패장 사태에서 비롯된 이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규 후보께 4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국민 여러분, 저의 잘못으로 상처를 드려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정부에 속고 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100명이 사법 처리가 되고 32명이 구속이 되고 다치신 분까지 425명의 아픈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뼛속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치유책 하고 싶습니다. 갈등 구조 봉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축제형으로 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4대 종교 최고의 지도자님들이 부안에 오셔서 우리 부안 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추기경 님도 오시고 불교의 최고 지도자님도 오셔서 갈등이 있는 곳에 치유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입법 예고를 강력하게 원할 겁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들여서 부안군을 위해서 차짓한 아스팔트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감일을 하고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또한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 지난 일이니 잊어버리고 열심히 선거운동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들이 저를 오늘에 있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가 찬반 선거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가는 그런 선거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후보에게도 저와 똑같은 치유책이 있으면 아니 또 다른 치유책이 있으면 제가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병학 후보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유책을 아마 여쭈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치유책이 있으신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부안 방패장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신데요. 예, 이제 인정합니다. 와서 사죄하고 또 그런 치유책을 얘기한다는 게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인 당사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62개 사회단체가 이병학 후보를 국민 단일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단일 후보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 방패장 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김정기 알겠습니다. 후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 민주 대 거기까지 반민주로 나누지 마십시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기곤 후보 시작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방패장은 12년 정도 지났는데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안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항상 선거 때만 되면 결국 방패장이 부안에서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고 초월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 부안의 화합을 이끌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는 방패장 찬성과 반대를 대표하는 후보들이 나와 계십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저는 23년간 몸담았던 기자라는 직업 또한 중립이 생명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방패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병학 후보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후보님. 저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러한 선거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인정하셨다시피 방패장이 아직도 선거 때만 되면 부안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저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매주 경로당을 찾고 휴관을 찾고 각계각층을 찾아서 모셔서 얘기를 듣고 고민을 같이 하고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두 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안의 갈등과 분열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과 찬반을 떠나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 매주 주민들과 그 군청이나 이런 데서 말고 군수가 된다면 찾아가서 얘기 듣고 어떻게 하겠다. 찬성이나 반대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할 용어가 있으십니까? 매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임기 동안. 이번엔 김종규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참 주시죠. 좋은 안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선이 되면 그 정책을 그대로 쓸 뿐만 아니라 제 별명이 사탕군수입니다. 그만큼 주민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연장선상이라고 봐집니다. 좋은 정책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안 지켜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약속했고 또 모든 행정은 소통이 먼저이고 주민과 예산, 정책에 대한 사전 설명 그리고 아니, 안 결과까지 지켜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안 지켜질 일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뭐 꼭 시간을 정한다기보다 아무 때고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접촉해야 하는 게 주민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군정이 돼야 되고 그런 네, 걸 위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 노력하겠습니다. 때나 뭐 시간을 정하는 이런 의무감이었으면 아무 때나라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 이런 걸로 들립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정기적으로 일주일이 이렇게, 아니라 매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안 지켜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심판하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절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이 매주 저 대표적인 공약인 매주 주민과 대화를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선이 되셔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신다면 방패장 갈등이나 분열이 치유되는데 좀 더 빠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후보와 주도권 가질 차례입니다. 네. 참 여기 뭐 당사자가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하면 인신공격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에서 부안 사태 이후에 부안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95명의 응답자 중에 아주 심각한 게 한 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대체로 심각한 분이 25% 정도 해서 한 38% 정도가 트라우마 중상자로 그렇게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상자의 이제 특징을 보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들하고 이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 그 당사자가 되겠는데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가 치료될 만하면 결국은 또 4년 후에 또 그 악몽이 되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저지하려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개 사회단체가 또 국민회의가 이렇게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김정규 후보 대 반 김정규 후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도가 계속되고 또 김정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계속 그분이 지지해서 그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찬성했던 쪽은 반대쪽, 또 반대쪽은 찬성했던 쪽이 항상 적대적으로 또 선거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건데 아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출마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정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렇게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통큰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게 치유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됐다가도 다시 4년 후에 제2차 트라우마에 이렇게 증상을 보이는 그런 원인 제공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얼마든지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핵폐기자 유치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반대 입장이 섰지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섰을 뿐이지 뭐 찬성을 하니까 내가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이건 생각의 차이이긴 한데 주민들은 유치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유치해서 안 된다는 분들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찬성 쪽 분들이나 유치를 원했던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깍듯이 하고 그랬는데 혹시 이번에 안 되시면 다음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고 또 그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실 것인지 한번 김정규 후보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부안 국민에 다가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 답변 금방 들었는데 제가 주도권을 가졌어도 상대방이 다만 답변할 수 있는 걸 일부일 정도는 주는 게 김종규 후보님 규칙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병학 후보님 주도권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2년 전에 국회의원 출마하셨을 때도 아마 똑같은 방송 토론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지방선거에서 안 나가겠다고 아마 3번 물어보고 3번 답변한 걸로 아는데 이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규 후보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신뢰를 깨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이 못 되셨다고 생각하면 다음 상호 토론 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6.4 지방선거 부안군수 후보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자가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백기곤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안군의 이 고령화 비율이 27%입니다. 10명 가운데 3명가량은 65살 이상 노인일 만큼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된 부안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1분입니다. 네. 고령화가 돼서 우선 고령농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어도 80세, 90세가 되셔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농사를 워낙 소규모로 짓기 때문에 친지들한테 파는 거 이외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고령농을 위해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부안의 휴원조합과 휴원농협이 5개가 있습니다. 휴원농협과 또 대형 상당히 중형 마트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마트들과 협약을 맺어서 고령농의 생산물을 우선 판매하도록 한다면 그분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맞는 고령층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병학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예, 지금 노인 세대는 특별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희생을 강요당했던 그런 세대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분들은 가장 고민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또 그다음에 건강 문제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또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령 사회복지 담당 직원부터,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공무원부터 보건소, 또 119, 병원 이런 것들이 통합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통합 복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복지 시스템 하에 그분들이 관리되고 또 일거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규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어느 날 선거운동을 하는데 병원에 가시는 어머님께서 저희에 다가오시더니 당선이 되면 병원 가는데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 가슴에 크게 울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데 병원에 가실 때 걸어가시는데 쉬시도록 인도에 쉼터인 조그만 벤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걷기도 힘들어서 병원에 가시기도 힘드는데 실버카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기가 있을 때에 원스톱 위기 벨 설치 작업을 해서 언제든지 위기가 되면 그 벨을 눌러서 군청이나 또 119에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효자 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이자 이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주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유 토론입니다. 시간도 한 후보당 6분 드립니다. 앞선 토론보다는 시간이 좀 다소 넉넉합니다. 먼저 이병학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6분 시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선거에 많이 참여하셨죠? 출마하셨죠? 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전주에서 도의원 나오신 적 있죠? 예, 출마했습니다. 또 그리고 98년도에는 부안 군수에 또 출마하셨죠. 네. 예, 그래도 역시 또 실패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군수에 당선된 적이 제 있습니다. 이력을 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아니 그냥 그 지역의 역사니까 다 아는 거죠. 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이제 저하고 다 역시 해서 또 실패하셨고, 또 2007년도에 다시 보궐선거에 나오셨지만 또 실패하셨습니다. 네. 또 2010년도에도 실패를 하셨고,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실패를 하시고, 이번에 이제 8번째 출마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경비 조달은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 이상 받으면 국가 보전금이 85%까지 보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 선거는 1억 2,500이기 때문에 제가 자부담할 수 있는 돈은 4,500이나 5,0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다만 잠깐만 이제 제가 선거를 알겠습니다. 많이 해보셨는데 충분히 알겠고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좀 제 통제에 따라주시면 고맙습니다. 통제에 따라주십시오. 그래서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4,500 조금 아쉬운 정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부담이 필요한데 그것도 10번이면 4억 5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재산 신고한 거 보면 그보다도 더 적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큰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부담이 4,500 정도 돼서 그렇게 하면 많은 금액인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발로 뛰지 않습니까? 이병학 후보처럼 아버님을 아니, 잘 발로 만난 것도 뛰어도 아니고 발로 재산이 뛰어도 많아서 4,500을 것도 써야 한다고 아니어서 본인 입으로 발로 말씀하신 뛰는 거고요.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자부담이 제 적습니다. 통제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떨어진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뢰가, 정치인들은 약속이 중요하고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한 얘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다시는 군수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왜 또 마음을 바꾸고 출마하시게 됐는지, 그건 약속 어긴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약속 어겼습니다. 그럼 곧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병학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병학 후보가 재보궐선거를 만들지 않았으면 저는 출마할 기회가 적었겠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행정공백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또 출마 뿐만 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물었으니까 있거든요. 조금만 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 바로 그런 것들이 부안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마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정계 잠깐만요. 은퇴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만 이런 얘기를 모든 해주시고요. 분들이 터지면서 국민이 불러낸 것처럼 제가 두 지금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행정공백을 때문에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제 8년의 통제에 좀 부안군이 따라주시면 어떻게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제 네. 통제에 따라주시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로 주변 겸허히 말씀들 하셨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라도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이 유도이신데 유도에 대해서 참 어떤 그 개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도에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도의 먹거리를 해풍 맞은 먹거리를 개발을 해서 그거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두 가지는 해안선 둘레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 중에 유도가 고향이신데 또 80% 이상 전격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임기 중에 혹시 유도에 뭘 해주신 게 있으신가요? 임기 중에 제가 임기 중에요. 네.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해수욕장이 28억밖에 남지 않은 해수욕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지 않았을 때에 녹색지대로 바꾸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등산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등산로를 개설해서 이도의 관광객들이 많이 됐습니다. 자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죠.
잘 알겠고요. 아까 변산 해수욕장 문제를 말씀하실 때 사고를 막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벌금 해수욕장은 사고를 막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유도 폐료 사고 이후에 그 보상책으로 유도 순환도로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벌금 해수욕장 개발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 그 사고를 다 막아가지고 제방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막은 게 아니고 허물었죠. 아닙니다. 막아서 그 위에 스탠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허물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도는 제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모래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래성을 예. 다 없애버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죠.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다 됐습니다. 벌금- 이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토론 마쳐주시죠. 이어서 김종규 후보가 주도권 가지겠습니다. 6분입니다. 시작하시죠. 국민 여러분, 경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어있는 가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의 문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마실축제를 부안읍에서 개최하겠습니다. 7억 5천이 드는 이 큰 예산을 부안읍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내외 관광객이 와서 부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부안의 모습을 보고 부안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마실축제로 변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득의 변화가 오고 문화가 변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축제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내외에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유럽에서 하고 있는 모든 축제들이 도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부안군의 경제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정비를 해서 시장, 터미널, 부안초등학교 그리고 물의 거리가 모두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경제의 하나의 축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스쳐가는 부안읍이 아니라 부안읍은 명실상부한 부안군의 교육, 문화,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도로화 되어 있는 부안군의 이 도로를 관광도로로 만들겠습니다. 언제든지 부안읍을 들어올 수 있는 도로로 만들면 이제 스쳐가는 게 아니라 부안읍으로 돌아오면 거기는 부안읍에서 자고 갈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고만대 방죽 개발 계획과 함께 하면 지금 현재의 가게가 문을 닫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부안군은 부안읍이 발전해서 문화와 뿐만 아니라 교육이 살아나는 부안이 될 겁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어려운 문제지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300억을 조성을 한 해에 1학년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제공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면서 아들 둘 있는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내겠다. 그 말을 하려고는 있다. 그래서 저는 반값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만드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백기곤 후보께서 부안 발전, 경제 발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그래서 저는 부안 읍성을 복원해서 그 동문안, 서문안, 남문안을 잇는 부안 읍성을 복원해서 그 구도심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상설시장을 아주 명물화시켜서 독특하게 명물화시켜서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계속하시죠. 시간이 예, 남아 있습니다. 예. 어떻든 부안읍이 살아야 부안군이 전체적으로 그 캐파가 커지고 또 부안읍이 장사가 잘 되어야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자체가 거점화되는 관광으로서 내실 있는 관광 문화 정책으로 부안의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병학 후보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표 공약을 좀 연구하려고 했더니 전혀 공보물을 보내지 않아가지고 신문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혹시 부안 그 경제 발전에 대해서 좋은 정책 있으면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 우선 부안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돈 쓸 사람이 부안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돈을 쓸 사람들이 네. 부안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층들은 부안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쓸 수 있는 어민들이나 농민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쓸 돈이 없어서 사실은 돈을 못 쓰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 사업에 투자를 하고 전시 행정을 자제한다고 그러면 소득 사업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그분들이 말씀을 때 대표 경제를 이끌어갈 거라고 공약을 생각을 말씀을 합니다. 해주시라고 근데 이제 했는데 공약은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냥 중에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마실 축제를 행안에서 아직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다 준비했고요. 예. 그러면 아까- 딱 잘라서 아까 백기곤 후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딱 말씀을 하나 말씀하신 해주시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약은 서로 상호 토론을 하니까 저는 주도권이 아니고 서로 배우는 자리거든요. 내 공약이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또 이병학 후보가 이 얘기하는 게 다 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토론을 통해서 예. 보완하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기곤 후보가 주도권 6분 가지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두 분은 전직 군수 출신이십니다. 공통적으로 명함이라든가 그 현수막을 보면 준비된 군수라고 써졌습니다. 또 김정규 전 군수님은 검증된 군수라고 현수막에 쓰셨고요. 이병학 전 군수님은 다시 뛰는 우리 군수라고 쓰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군수가 되고 싶은 건지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은 건지 두 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군수가 되고 싶은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한테 오는 것. 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요. 네, 김정규 전 군수님은. 이 후보가 이 얘기한 대로요. 네. 정말 부안군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부족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지금보다 제가 낮게 하고 싶은 주도권이니까요. 그런 예. 두 분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두 분은 군수를 해봤기 때문에 군수를 하고 싶어서 준비된 군수라고 하시는구나. 혹은 또 준비된 대통령 여기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시는구나.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부안에서는 제가 공약 읍과 읍 지역 내에서요. 가장 시급한 게 참풀의 악취 해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명함을 처음에 예비 후보 때부터 만들 때부터 좀 확대해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예, 작아서 아주 크게 확대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예. 여기에 다른 거 쓰지 않고 이 4대 공약만 써가지고 이렇게 예비 후보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공약을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참풀의 악취 해결인데 저한테 와서 정말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김종규 후보님께 먼저 여쭈겠습니다. 참풀의 악취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막아내려고 했었습니다. 참풀에. 그런데 현재 냄새를 줄일 수는 있으나 완전히 나지 않게는 잠깐만요. 어렵다고 제가 질문이 봅니다. 잘못됐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참풀의 악취 해결을 군정의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놓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과제가 많이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복지라든가 소득 그래서 향상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예. 부안읍에 향수 박물관을 짓고 향수 싶어요. 박물관이 참프레 그리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향수 박물관을 짓게 되면 이미지가 최소화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여간 향수 산업으로 최우선 과제로 발전할 수 하겠다 이 있도록 말씀이죠. 아니, 회사하고 그만, 함께 됐습니다. 할 겁니다. 시간이 길으니까 최우선 과제로 하시겠다 이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뭐 소득이나 복지 이런 것도 하겠지만 아주 좋으신 당연히. 정책이십니다. 예, 이병학 후보님 그 가장 최우선으로 그 참프레 악취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부안 국민 6만 중에 3분의 1이 부안읍에 살고 있습니다. 네. 부안읍에 살고 있고 참프레가 들어오면 고용 창출과 아니 세수가 다른 늘어나- 말씀 마시고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세수가 늘어난다고 다른 것이 기대가 더 급한 것이 컸는데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실제로 그 됩니다. 냄새가 남으로 해서 부안 국민의 삶의 질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고용 창출이나 아니 최우선입니까? 그 두 번째입니까? 아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주도권이 거니까요. 있으니까 통제 좀 따라주세요. 들어주시고요. 통제 다른 그래서- 질문도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사회적 장독하고 질문 요지를 좀 지켜주시죠. 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요. 최우선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 부안 그 읍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방패작 치유책으로 4대 종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거는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명 콘도를 아까 유치 잠깐 얘기 나오셨는데, 네. 그 땅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뭐 말이 많은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듣고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냥 특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없었습니다. 예, 있었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듣겠고요. 그 다음에 이병학 후보님은 그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그때 상당히 어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상당히 오랫동안 부안 군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한 1, 20초만 예, 말씀을 해주시죠. 부안 국민께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에 제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중앙당에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또 재심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또 정밀심사까지 받아가지고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군수 후보가 됐는데 그것은 당비를 낸 것이 절차상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 받은 걸로 당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군정 공백이 있었던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은 방패장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 방패장 여파를 치유하려면 중립인 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 1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했던 것과 거꾸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후보 마무리 연설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농사 준비로 바쁜 가운데 토론을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9년으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낌없는 지지로 4번이나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안을 위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부안 국민들께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키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일을 다하지 못하였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을 생각하고 그 힘으로 저의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단 한 번도 찬반 논리로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 소중한 부안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간에 가당치도 않는 재선거 운운하며 저를 모함하는 유언비를 시간이 퍼뜨린 지났습니다.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해서 선거에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당당히 들어야 될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다음은 백기곤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저는
본선에 출마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패기와 끈질기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투쟁도 이렇게 패기 있게 끈질기게 하겠습니다. 시푸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수산물 시푸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방송 마케팅, 영화 마케팅을 활성화시켜서 팬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은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필마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신세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신세를 갚아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면 됩니다. 똑똑하게 일해서 부안의 자존심을 찾고 부안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5번 백기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종규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진 김종규 국민 여러분, 일 잘한다고 검증된 사람이라고 누구나 인정하십니다. 깨끗하고 욕심 없는 진짜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진짜 일을 하기 위해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부안발전이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4년만 맡겨주시면 행복한 부안을 기필코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떠나는 부안은 끝내고 들어오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준비된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기호 4번 김종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연설까지 들었습니다. 세 분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토론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 부안군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는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